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차트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차트쟁이다.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개편과 함께 좀 힘쓴 코너, 또 네. 새롭게 태어난 코너가 바로 이 나는 차트쟁이다라는 네. 시간이에요. 많은 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 뉴스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적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차트를 중요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어떤 차트 쪽으로 우리가 맥점을 잡아야 되는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간입니다.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하겠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공략할 차트 어떤 패턴의 차트인지 이전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박정식 대표님, 우리가 오늘 공략해야 될 차트 어떤 모습인가요? 네, 지금 컴퓨터 화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여드릴 거예요. 네, 지금 이러한 모양의 차트입니다. 저희가 종목명은 나중에 공개를 네, 할게요. 우선 이 패턴의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특징점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난 3월 하락장 때 누구나 다 밀렸겠죠. 네. 그래서 저점 490원을 터치했고요. 그다음에 강력한 시장 회복력으로 인해서 5월 25일 날까지 대략 1,055원까지 이제 회복이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주가가 쭉 590원대까지 이제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 다시 하락했네요. 예, 그리고 다시 주가가 올라가서 옆으로 지그재그 횡보 패턴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특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일목균형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일목균형표가 한마디로 중간값들의 향연이 있죠. 그래서 이 중간값들의 위에 주가가 현재 위치해 있죠. 구름대 선행스팬 위에도 위치해 있고 기준선 위에도 위치해 있고 전환선 위에도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평선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수렴 형태죠. 근데 그 수렴 형태의 이평선에서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20선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9월 달에 상승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붙은 게 대략 3천만 주가 터졌네요. 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11월 11일 날 터졌는데 네. 얼마나 터졌어요? 7천만 주나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패턴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현재의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차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트의 흐름이 언제나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거기에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차트를 많이 현재 만들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인 종목들의 이 전 흐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또 캐치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차트를 보면요. 사실 3월 달에 정말 수직 낙하하듯이 쭉 빠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죠. 이 같은 차트를 보여줬고 그 이후 회복을 하다가 다시 밀렸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시장에 관심을 덜 받았다라던가 이 종목만의 악재가 있었던라던가 무언가 이슈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특별한 이슈보다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요? 모멘텀이 없었는데 요 9월 달부터 대략 한 또 11월 달부터 좀 이슈력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 백신 관련 이슈입니다. 이게 초저온 냉장 유통을 해야 되지, 냉동 유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냉동 관련 섹터가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 이슈랑도 좀 엮여서 움직인 상황이고요. 거기에 3자 배정 유상 증자까지도 한 10억 정도를 했어요. 네네. 결과적으로 일정 부분 자기들만의 돈놀이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그 가격도 대략 880원, 870원이네요. 대원 농산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11월 27일 날 급등력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보급 발언에 이 골드체인, 저온 유통 테마 상승이 다 같이 나왔어요. 네. 그때 마지막으로 좀 이게 수급과 거래량이 좀 붙은 모습입니다. 저 이거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최근 3개월간의 차트를 확대해 볼게요. 보면요. 한 몇 개월간은 좀 횡보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며 확대해 급등을 볼까요? 했잖아요. 네. 지금 요 차트 흐름을 네. 우리가 오늘 공략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항시 이평선이 수렴하고 균형 가격 위에 있을 때 만약 이동평균선의 20선이 주가가 이탈되지 않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선행스팬 위에서 주가가 그리고 기준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기준선과 선행스팬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거래량이 저번 상승했을 때 거래량보다 최근 더 많이 나왔어요.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고점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더 고점을 더 갱신하고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지금 내비쳐진 거거든요.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궁금해요. 여기서 더 올라갔으니까 오늘 이 차트를 공략하지 않고 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차트를 공략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네. 이제는 공개를 해볼게요. 네. 어떤 종목이죠? AD 칩스입니다. AD 칩스.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네. 공략하려고 했던 포인트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좀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갔다가 갑자기 급등력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차례 조정을 받고 네. 횡보한 다음에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딱 나오자마자 그렇죠. 다시 폭발력이 커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주가가 또 밀릴 수도 있고. 근데 이거 말고 이 전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요. 거기다가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또는 수급 이런 것들이 붙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종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이 AD칩스라는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채팅방에서는 제지주 같은데, 제지주 차트 흐름 같은데 라고 하셨거든요. 제지주는 아니었고 AD칩스였어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비슷한 걸 골라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 공략주의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네. 종목명은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차트 보여주시죠.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 맞나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으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AD칩스보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차트 흐름과 똑같죠? 네. 마찬가지로 3월 달에 하락이 나왔고 5월 달까지 상승했다가 8월 달까지 하락하고 상승 나온 다음에 균형 가격 위에 위치하고 20선 위에 위치하면서 오늘도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미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다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아침에 딱 공략하자마자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슷한 패턴을 찾아가서 그 패턴보다 좀 덜 올라간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막 손짓으로 이야기하시면은 시청자분들은 몰라요. 거기 위치가 어딘지. 차트로 좀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펜을 준비를 안 해서. 자,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네. 자, 좀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평선이 수렴한 지가 거의 한 2개월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격이 발생했다가 이제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노려야 되는 건 언제냐? 자, 여기 빨간 선이 보이죠? 22평. 네. 자, 이 22평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최소한 선행 스팬 2, 즉 52일간의 중간값보다는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위치해. 그래서 52일 중간값보다 위에 위치해 있고 20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고 이렇게 횡보 패턴을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면 여기서 이제 수급이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세아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볼 때는 자, 마찬가지로 11월 23일 날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붙었잖아요. 그죠? 11월 23일 날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그것도 20선
위에서 붙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눌리면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패턴으로 한번 이렇게 딱 돌려보면은 자, 그렇죠. 거래량이 이렇게 붙은 상황이죠. 그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 딱 체크해서 내려오면 사야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정 부분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20선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던가 아니면 손절 관점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왜? 추세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20선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양봉이 나오면서 또 언제 거래량? 11월 23일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을 또 만들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도 늦지 않아요.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한 1755원 정도, 1760원 정도에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 다음 패턴을 보니까 떠서 시작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캔들 11월 26일 종가에서 종가 부근 내지는 시초가 이하로 따라잡아야 돼요. 이미 갭이 떠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계세요. 뭐 제지주 패턴이랑 똑같네. 이 종목은 체아 같아요. 이 종목은 혹은 대양제지 같아요. 대림제지 같아요. 많은 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어떤 분은 또 121선하고 241선이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네네. 이 추세선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가요? 아니요. 추세선 상황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120선 정도 선도 지금 어떻게 돼요?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이미 120선이 고개를 들었다라는 건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늦을 수 있겠네요. 바닥에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고점에서 따라잡아서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또 물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120선이 고개를 들면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명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공략할 차트는요. 바로 세아입니다. 네. 죄송해요. 오늘 저희가 첫날이라가지고 약간 엇박이 납니다. 네. 세아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맞춰주셨어요. 네. 저는 어떻게 차트만 보고 이걸 추측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한 3-4분들이 정답을 적어주셨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럼 세아 어떻게 공략할지 차트 분석해보죠. 네, 이미 이제 지난 우리가 이제 마감 시간 때 네. 제지 관련주에서 한국 수출 포장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오늘 지금 15%, 20% 가까이 상승력이 막 나타났어요. 근데 이미 이제 골판지 섹터는 상승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백판지는 이제서 시작이 되고 솔직히 뭐 골판지가 판지 가격이 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박스 가격이 올라간다 치지만 솔직히 골판지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은 재무 구조가 크게 개선되는 게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백판지 섹터는 이미 빠른 건 1분기부터 그리고 좀 늦은 건 2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판지 쪽을 좀 노려보시는 것이 조금 더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세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백판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제약이나 아니면 과자 상자 아니면 화장품 상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이는 백판지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요인으로 최근에 이제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별 포장 그리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 형식의 이 백판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년 대비 올해가 이 백판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백판지 업계에서 현재 이 세아는 점유율 대략 한 3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이 한솔재지. 근데 한솔재지도 되게 저평가예요. 여러분들이 이 백판지를 보실 때 한솔재지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이 깨끗한 나라. 그래서 한솔재지가 한 40%, 2등이 깨끗한 나라가 26%, 그 다음에 세아가 15%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핫하게 올라가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신풍재지랑 한창재지죠. 네. 근데 이 신풍재지랑 한창재지는 점유율이 신풍재지가 13%, 한창재지가 6%인데 좀 핫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덩치도 좀 작고 거기에 한창재지가
이 신풍제지의 제소 설비를 인수한다. 그래서 캐파를 좀 키운다라는 이슈가 조금 가미가 되면서 좀 강력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판지, 골판지보다는 백판지 쪽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백판지가 최근에 조금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유가 원료인 이 펄프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고, 특히 이 고지, 특히 이 폐지가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폐지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면서 한마디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라 재무제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미 3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지 쪽을 노리시더라도 이렇게 조금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노리신다면 조금 따라잡아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종목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딱 끝나고 잡아 놓으셔가지고 오늘 시가를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가가 또 1% 상승해서 장 초반에 9%대까지 그렇죠. 상승을 내버렸어요. 네. 그럼 지금 현재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가격으로 들어보죠. 네, 일단은 분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접근이요. 네. 분할 접근. 그래서 요 2,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좀 하시고 만약에 내려온다면 한 1,850원 정도의 2차 매수 접근을 하시면서 네. 조금 수익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월봉상 보면 이제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수급이 좀 붙어서 수익격으로 조금 올라오게 된다면 시세가 조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파동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으로는 한 대략 2,27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끌고 간다라고 쳤을 때는 한 2,900원 자리까지, 즉 올라오는 월봉상의 120선과 맞물리는 비율짜리입니다. 그래서 2,900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차트로 본 종목은 세하입니다. 앞서 봤던 AD칩스와 비슷한 차트 흐름이잖아요. 과연 그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1부 순서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시장 상황도 잠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낙폭이 좀 커졌어요. 한 0.9% 안팎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투자도 좀 많이 들어왔고 네. 또 대형주도 최근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주다. 어떻게 네. 맞나요?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섹터에 좀 시세가 많이 지금 수급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지금 매도 상위를 보면 삼성전자, 삼성 SDI, 그다음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네이버, SK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서 지금 매도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동안 조금 주가가 부진했던 현대차에는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고 거기다가 그동안 조금 이제 다소 좀 주춤했던 다른 관련주들도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것도 지금 수급이 붙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약주가 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쪽에 또 외국인 수급이 부강약품 쪽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잠깐 좀 쉬어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일 연속 오늘과 같은 매도력이 나오면 우리가 좀 리스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매도 나왔다가 내일 갑자기 수급이 괜찮아지면 단기적 조정력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